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신축빌라 허위매물 유형과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유형편입니다. 유형은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수박 장사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여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여름이라고 보시고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수박 5,000원, 산지 직송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길을 가다 잠깐 멈춰서서 수박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당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원짜리는 사실은 볼품없고 작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옆에 다가오면서 이 맛있는 이 수박 2만원짜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맛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건네줍니다. 저희는 그냥 딱 맛을 봤는데 역시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2만원짜리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한 2,000원, 3,000원 정도 빼줘서 좀 드릴 테니까 요거 갖고 가세요. 가족들이 먹는 건데 크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에 5,000원짜리 보고 갔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2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신축빌라 허위매물 광고도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럼 어떤 5가지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빌라 5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시세보다 10% 이상 싸다 라고 하면 거의 다 허위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허위매물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10% 정도가 아니고요, 체감상 느껴야 되니까 상당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체감상 느끼는 거는 심리적으로 더 많이 싸야지 이제 좀 싸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세보다 10% 이상 싼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시세보다 10% 이상 싸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싸다고 느끼게 되면 정말 그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채광이 정말 안 좋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정말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류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을 부풀리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되게 큽니다 라고 광고하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제가 봤던 집보다 실제로 갔더니 면적이 체감상 느낀 면적이 되게 작다 라고 느끼면 그것 또한 허위 매물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주택 유형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해서 갔더니 등기를 떼어봤더니 오피스텔로 돼 있고 아니면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 유형을 바꿔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반지하로 1층 같은 반지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 매물입니다. 넷째, 연식을 허위로 속이기 합니다. 신축빌라라고 해서 광고로 신축빌라에서 갔더니 2008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2008년식이 신축빌라예요? 그랬더니 2001년 이후에 피로티 구조가 나온 건데 2001년 이후에 나오는 빌라들은 피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통칭해서 신축빌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자, 5번째, 그 전단지, 현수막, 족자,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광고 유형인데요. 정확한 사실을 좀 은폐하고 감추던지 하는 광고 형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은평구 빌라, 은평구 최저가 역세권, 응암역 3분, 방 3개, 화장실 2개, 통베란다가 하나 있고 역세권인데 매매가가 무려 1억 6,300이랍니다. 자, 이거 실제로 구옥빌라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은평구에서 이 정도 크게 나온다고 하면 최소 신축빌라라면 2억 5천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양 문의라고 해서 010 빵빵빵빵에 빵빵빵빵. 그런데 여기 분양 문의라고 또 문의를 적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허위 매물 유형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고 다른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광고 유형의 형태입니다. 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 올리시는 분이 온라인에서 매물 올리시는 분의 목적은 뭐냐면 한 통이라도 전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있는 걸 확장한다든지 바꿔치기 한다는 형태로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그 매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 올린 사람의 신뢰성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 매물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허위 매물로 없는 매물로 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지 말고 그래서 그 광고를 올리신 분을 그분의 신뢰성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의 허위 매물입니다. 따라서 매물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신뢰가 드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유형의 사례를 보고 제가 좀 첨조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형태를 맞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개발을 한 거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도움 되실 분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